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13년 전에도 무차별 폭행입니다. 자, 서울 신림동에서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조모 씨가 과거에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소주병을 내리쳐서 다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주병을요. 네. 네. 자, 지난 21일에 한 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장소에서 불과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13년 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아이고. 자, 조 씨는 2010년 1월 신림동의 한 주점에서 소주병으로 시비가 붙은 사람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자, 그 당시 말리던 종업원들에게도 깨진 소주병을 휘두르면서 맥주잔으로 때리기까지 했고요. 자, 그러면서 당시 재판부는 조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그 조 씨의 거주지가 인천인데 13년 전이나 지금이나 신림동을 범행 장소로 택한 뭐 이유가 있나요? 네, 이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장소 선정 이유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울 금천구에 있는 그 할머니 집과 인천을 오가면서 신림동에도 술을 마시러 몇 번 방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흉기를 휘둘렀던 장소와 13년 전 소주병을 내리쳤던 주점은 1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참. 그 조 씨의 범행 당일 행적 또 흉기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죠. 네, 조 씨는 지난 21일 범행 당일에 인천 자신의 집에서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할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이후에 인근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조 씨는 이동하는 과정에서 탔던 택시 2대 모두 무임승차를 했고 흉기 2개 중에 1개를 택시에 두고 내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피해자를 추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냈는데요. 피해자 지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전화라도 물어볼 걸. 집 보러 간다고 이야기했을 때 같이 보러 가자고라고도 할 걸.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조 씨는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 직후에 인근 건물의 그 출입구 계단에 편하게 앉아 있다가 네. 잡혔는데 그 출동한 경찰이 조 씨한테 칼 버리세요라고 존댓말을 하면서 대응을 해서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그 범행 이후에 길거리를 걷던 조 씨는 출동한 경찰과 마주했습니다. 네. 자포자기한 듯한 모습으로 인근 건물 앞 계단에 앉아 있는 조 씨를 향해서 경찰이 칼 버리세요라고 재차 여러 번 말을 했고요. 예. 조 씨는 칼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러한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경찰의 존댓말 대응을 문제 삼았는데요. 네네. 취객 데리러 온 거냐, 무슨 존댓말이냐, 칼 버려달라고 부탁하냐, 또 어쩌다 살인범에게도 극진한 대우를 해주는 사회가 되어버렸나 등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또 보니까 경찰은 매뉴얼대로 했다는 입장이던데. 그렇죠. 이 경찰은 그 물리력의 사용 범위를 범행의 정도가 아닌 체포 당시 저항 강도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이 포위했을 당시에는 조 씨가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예컨대 이 테이저건을 사용했을 때 과잉 진압이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 얘기 또 들어보니까 경어 대신에 반말 썼다가 오히려 자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계단에 앉아서 있는 상황이니까 굳이 자극하지 않고 경찰은 좀 경어를 쓰면서 그냥 뭐 그렇죠. 했다. 아하. 칼 버리세요. 네, 상황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면서 경찰도 좀 보완할 건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범인이 너무나 참혹한 사건을 벌였기 때문에 네티즌들의 이런 반응도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범죄 좀 근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다음 이슈에 무서워서 못 걷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니까요. 네네. 대낮에 벌어진 일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정말로.